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장군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 국내 증시가 제헌절로 휴장이었죠.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면서 미장이든 아시아장이든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세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의 약세적인 흐름을 이제 오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한 차례 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고점 38만 원 기준으로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이제 다시 한번 갱신이 된 모습이고, 이제는 이렇게 큰 하락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이제 고점 돌파 기준이 28만 5천 원 선으로 좀 하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자리였죠. 30만 원 선이었는데 이제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로 고점 돌파 기준이 좀 낮춰졌고, 여전히 큰 폭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점을 깨는 거를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깨는 거를 보면서 약세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도 힘들 거 생각하면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저도 실제로 제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을 조금 더 한 번씩 가다듬어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힘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눌림 때 매수를 해야 그나마 안전한 거지, 지금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안전장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 자리에서 눌림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무조건 100% 안전하다라고 절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돌파를 주도한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손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평단을 위협받는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큰 손이 들어와서 추세를 돌릴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돈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를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서 좀 큰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시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맞추는 확률보다 실제로 큰 돈이 들어온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큰 돈들이 막아줄 거야, 더 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아줄 거야,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편승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좀 생존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큰 추세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좀 지루하시거나 좀 힘드시거나 괴로우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가다듬으면서 최대한 인내하고 버텨내는 시간이 좀 돌입을 한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들리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반도체 업황에서 좀 약세적인 흐름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지금 약세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나오는 게 좀 지극히 정상적인 의견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은 이유들로 좀 반박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반박들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직전에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좀 1시간봉으로 바꿔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추세를 좀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800선 정도예요.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를 못하면
아니면 아직까지는 약세적인 흐름을 좀 우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7,800선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7,200선 정도로 이제 기준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추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것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손실폭이 커지고 고통도 좀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깨더라도 너무 큰 폭으로 이렇게 좀 낙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이렇게 톡 건드리고 빠르게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주가를 바로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발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죠. 뭐 당장 지난주에 TSMC 호실적에도 사실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약세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로 삼성리스의 실적 발표 결과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잘 기다리면서 오히려 이번 달 말까지 지수적으로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지수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업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 업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지, 실적이 꺾였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내려갔다거나 뭐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다거나 이러한 징조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겠죠.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도 삼성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을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이제 400조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여전히 업계에서는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매도세와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업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만들어낸 그냥 비이상적인 매도세일 뿐이지 업황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잘 홀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현재 물량이 없이 지금 신규 진입 타점을 고려하고 있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에서 좀 매도세가 완화될 거다라는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큰 자본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추세를 돌리는 상황들을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눌림대 사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차분하게 잘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가를 뒤집을 만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은 누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싸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악물고 잘 버티거나 아니면은 끝끝내 기다리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컨셉을 잡고 최대한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 내에서 막 레버리지 거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게 굉장히 너무 아플 거예요.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물려있는 자금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공격적으로 이제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게 정말 위험한 리스크를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늘리는 게 합당한 자리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서 뭔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데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이슈가 발생하지를 않았었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만들어낸 데에 있어서 사실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뭐 15배에서 20배까지 그런 기적 같은 성장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지수가 뭐 300%가 오르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된 건데, 이제 또다시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15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상승률이 다시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이겠죠. 이 경우를 굉장히 특수하게 봐야 된다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처럼 앞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가격을 올려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보다는 물량을 늘려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어나가야지만 이 업황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공급이 수요를 전부 다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수요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각국 국가 기관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주를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국가 단위의 구매는 지금 시중에 있는 반도체 비율의 3에서 5% 물량 전체를 가져가는 그 정도의 대형 수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서버용 디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가 기준으로 146% 이상이나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을 직면을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계속 버티던 고객사들도 결국에는 그냥 비싸게라도 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수요가 더더욱이 증폭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의 50% 이상이 지금 이제 LTA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남아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현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져도 이게 실적 하한선이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프리미엄이 계속 붙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를 다시 평가하는 그 기준치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선행 PER 같은 경우에 5.8배까지 내려갔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27배였는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제 선행 PER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ETF 같은 경우에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순매수 중이죠. 선물도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에 있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공장 투자 규모를 400조까지 확대하는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 확대가 공급 확대로 이제 시장에 해석이 되면서 이게 세론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발 AI 쇼크가 하나 있었죠. 오늘 이제 문샷 AI라고 여기서 신모델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온 클로드 신모델이나 챗GPT 신모델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근데 메모리는 굉장히 구형 메모리를 활용을 해도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신형 반도체 수요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된 거죠. 이제 제2의 딥시크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로 또 매도세가 확산되는데 재료로 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오늘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미군 전사자가 2명이 나왔어요. 이제 미국 이란 갈등에서 미군 전사자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재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7,400선이었죠. 여기를 좀 확정적으로 이탈을 한 이후로 하락세가 지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경기 침체가 왔다거나 실적이 악화됐다라거나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급적인 문제로 내려가는 거일 뿐이잖아요.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좀 확인이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흐름을 끊어내면서 이제 눌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월 말까지 실적 시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최대한 인내심을 잘 가지시고 7월 말까지는 지켜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짜 이제 재고 창고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이게 반도체 창고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고율이 8, 90%였지만 현재는 이제 40% 수준이라고 하죠. 그만큼 만들어지는 족족 이제 판매가 되고 수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가지고 수출 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을 될 수 있도록 이 세관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줘야 될 만큼 수요가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수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임을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삼전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변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24만원 선을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큰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이 추세 전체를 끝낼 수 있는 이제 그 기준은 여기에 있는 28만 5천원 선으로 이제 기준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 올리면서 이 28만 5천원 선을 돌파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눌림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 28만 5천원 선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저점을 갱신을 한다면 또 거기에서 반등 고점에서 또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고 기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유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안 끝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매도세가 완화가 되고 이거를 뚫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저점 갱신 폭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기다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이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의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버텨내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에서 물을 탔든 여기에서 신규 진입을 했든 아니면 기존의 윗구간에 물려있든 기다려야 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최대한 잘 침착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장 마감을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힘차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장군이었습니다.